비박계 의원들이 내일 탈당합니다. 신당의 핵심인 유승민 의원이 지역 의원 영입에 공을 들이면서 추가 탈당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로 민심이 갈라진 성주가 대구 통합공항 이전 때문에 또다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올 시즌 1부 리그 승격 목표를 이룬 대구FC가 남해에서 동계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송년기획 순서, 오늘은 우리나라를 지진 공포로 몰아놓은 경주 지진을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이 내일 탈당과 함께 교섭단체에 등록을 하고 본격적인 신당 창당 작업에 들어갑니다. 신당의 핵심인 유승민 의원이 지역 의원 영입에 공을 들이면서 추가 탈당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승민 의원은 대구의 곽대훈, 김상훈, 정태욱 의원, 경북의 강석호 의원이 탈당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 의원은 곽대훈, 김상훈 의원과 지역 여론 동향과 탈당 가능성을 두고 전화 통화를 하는 등 신당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박계인 김상훈 의원과 중도 성향의 곽대훈 의원 모두 지역 정서가 탈당에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며 당장은 탈당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화 왔었길래 달서구는 어떤 낙하길래 내가 지역에서는 그래도 대구적 정서는 탈당하는 사람보다 탈당하면 안 된다는 사람 많지. 김상훈 의원은 그러나 앞으로 전국 진행 상황이 변수가 될 수 있다며 탈당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전국쯤에 아마 몇 번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당장 어떻게 좀 그 거취를 결정한다든가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황기문 씨의 좀 출마와 향배라든지 특검과 탄핵의 결과로 있을 테고 한데 반면 정태욱 의원은 탈당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또 경북 지역 의원들 가운데 친박계와 인연이 있다고 하더라도 생각이 바뀐 분들이 있을 수 있다며 이들과도 지속적으로 접촉하겠다고 밝혀 지역 의원들의 추가 탈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사드 배치 문제로 전국적 주목을 받은 성주가 이번에는 대구공항 유치를 두고 주민들 사이에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내일 국방부 설명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찬반으로 나뉜 성주 군민 단체들은 각각의 의견서를 성주군에 제출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드 배치 철회 성주투쟁위원회 등 K2 군공항 이전 반대 성주 모임은 성주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들에게 농축 산업의 손실과 심리적 불안을 가져다주는 공항 이전을 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대구 통합공항 이전으로 인해 대구의 희생양이 될 수 없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성주군에 전달했습니다. 지역 경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소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뭐 인구가 붙는다 그러는데 저는 오히려 인구가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반해 대한노인회 성주군 지회 등 성주군 사회단체 협의회는 가칭 대구 통합공항 성주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대구 통합공항을 적극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74개 사회단체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찬성이 66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며 2천여 명이 서명한 유치 희망서를 성주군에 전달했습니다. 성주가 사드로 인해 가지고 피해 받는 거는 받아놓고 덕이 좀 되겠다 싶은 거는 왜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느냐. K2만 오는 게 아니고 민항과 같이 들어오는 통합 공항입니다. 사드 배치를 놓고 둘로 갈린 성주 민심이 대구 통합공항 이전을 둘러싸고 대립 양상이 더 심해지지는 않을지 성주 군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대구공항 이전 용역 발표 이후 처음으로 국방부에서 공항 이전 과정 설명을 위해 의성군을 찾았습니다. 여기에서도 찬반 의견은 극명하게 엇갈렸는데 반대 측은 격렬하게 항의했고 찬성 측은 의성군 단독 유치를 주장했습니다.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부 군공항 이전 사업단 일행이 의성군청으로 들어섭니다. 용역 결과에서 나온 5군데 후보 지역을 돌며
공항 유치 의사를 타진한 뒤 다음 달 안에 예비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한두 곳 정도? 네,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뭐 협의 과정에서 저희가 의논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방부의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의성에선 찬반 논란도 격화될 조짐입니다. 용역 발표 이전까지 의성군 움직임을 주시하던 공항 반대측 주민들이 김주수 군수의 정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국방부 방문에 격렬하게 항의했습니다. 군의군을 비롯해 다른 후보 지역의 반대 단체들과 공동 행동도 검토 중입니다. 군이 서부에 와도 의성은 피해고 오보에 와도 의성은 피해입니다. 그래서 이 반대 입장은 군의와 같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의성만이 반대가 아니다. 6천 명의 서명을 받아내며 공항 유치 운동을 이끌던 찬성단체는 의성군 비안면을 중심으로 한 단독 후보지 마련을 의성군에 촉구했습니다. 의성과 공동 후보지였던 군의가 단독 유치로 돌아선 만큼 대응을 서두르자는 겁니다. 이대로 가면 저희들 정말로 30년 뒤에는 의성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 자손을 위해서, 우리 고향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저희 여기 나섰습니다. 대구의 민심 잡기용 졸속 사업이냐, 낙후된 농촌을 되살릴 마지막 기회냐, 찬반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국방부와 의성군은 다음 달 주민 설명회를 열어서 의견 수렴을 시작합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이틀이나 개통이 지연된 끝에 동서사축 상주영덕 고속도로가 오늘 개통했습니다. 졸속 공사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공사 최종 절차인 준공 검사는 날짜조차 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엄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통 첫날 상주 영덕 고속도로. 평일 오전인데도 도로를 타고 영덕 나들목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많습니다. 그동안 3시간 걸리던 상주 영덕 구간이 1시간으로 단축되면서 동해안 관광 효과를 기대한 겁니다. 개통됐다 하길래 관광업을 하기 때문에 상주까지 어떻게 이제 도로가 됐는지 이제 시운전도 한번 해보고 이래가지고 한번 나서서 왔어요. 이번 개통엔 진통이 컸습니다. 지난 주말 가드레일을 비롯해 배수구와 편의시설 등 서둘러 보안 공사를 마친 건데 이 과정에서 50대 인부 1명이 공사 현장에서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시안에 쫓기는 적은 곳곳에 역력합니다. 영덕 방면 마지막 휴게소인 청송휴게소의 주차 공간은 40면에 불과해 관광 버스나 대형 화물차는 세울 곳조차 마땅치 않습니다. 휴게소의 주차장 자리가 너무나 협소해갖고 큰 차들이 진행할 때 작은 차들하고 접촉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개통은 했지만 준공 승인은 나지 않았습니다. 도로 사용 전 설계 도면대로 시공을 했는지 확인하는 준공 검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업의 발주와 시공은 물론 감독격인 준공 검사도 모두 도로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준공 검사는 그 시공사에서 준공했다는 그 준공제를 접수하고 14일 이내에 검사하도록 된다. 아직 검사 계획은 아직 정확하게 안 서 있습니다. 도로공사는 준공 전 우선 개통은 흔한 일이고 주요 구조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수시로 해 개통 자체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날짜에 맞춰 강행한 것이 아니냐는 불신은 여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김천시를 비롯해 경북 경남 지역 9개 기초자치단체장은 오늘 김천시청에서 남부 내륙철도 시군 행정협의회를 출범하고 김천에서 거제를 잇는 남부 내륙철도 예비 타당성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올해도 한 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이 연말 같지 않다는 분들이 유난히 많습니다. 어수선한 시국에다 대구에는 서문시장 화재까지 겹쳐서 떠들썩한 송년회 대신 자원봉사나 기부를 하는 모임이 많이 늘었습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대구 수성구의 한 음식점. 연말이면 항상 붐볐지만 올해는 지난해보다 손님이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에다 최순실 사태 등 어지러운 시국까지 겹쳐 떠들썩한 송년회는 맞지 않다는 사회 분위기 때문입니다. 영란법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뭐 최순실 사건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같이 시너지 효과가 같이 나버리니까 매출에는 차이가 나죠. 여기에다 서문시장 화재까지 겹쳐 조용한 연말을 보내려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이런 움직임은 관공서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대구 달서구청장과 직원들은
종무식 대신에 저소득층에 연탄을 배달했습니다. 대구시와 다른 지자체들도 송년회 대신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송년회를 대신해서 직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게 돼서 참 보람차게 생각합니다. 대구시의회 의원들은 먹고 마시는 송년회 대신 대구 출신 가게 김광석을 주제로 한 전시회를 관람했습니다. 이제 중앙정부도 그렇고 우리 특히 대구는 서문시장 대형 화재로 인해서 시리에 빠진 우리 참 그 상인 여러분들도 있고 해서 송년회를 원래는 간소하게 치르려고 그래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구 상공회의소도 송년회를 취소하고 서문시장에 1,000만 원의 성금을 기부하는 등 경기 침체 속에 민간에서도 소박한 송년회를 보내려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송년기획, 오늘은 지난 9월 전국을 지진 공포로 몰아넣은 경주 지진을 되돌아보겠습니다. 1978년 지진 관측 이후 가장 큰 규모로 대구 경북이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확실히 상기시켰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경주의 한 상점 대형 유리창이 산산조각나고 편의점 진열대에서 물건이 우수수 떨어집니다. 지난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강진, 우리나라에서 지진 관측 이후 가장 강력했습니다. 대구에서도 진도 6의 진동이 감지되는 등 전국이 흔들렸습니다. 창문이 막 다다다다다다큰 곧 떨어질 파이라요. 기절할 뻔했네. 자다 일라면. 처음 겪는 강진의 대처 방법을 몰라 시민들은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시민들은 심리적 불안 상태를 호소하기도 했고 물과 담요 등의 물건을 담은 이른바 생존 배낭을 꾸리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550여 차례의 여진이 발생하면서 그 여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9월 경주 지진 이후 땅에 쌓인 힘, 응력이 해소되는 과정이라는 분석에도 불구하고 여진이 이례적으로 길어지고 있고 강도도 세지면서 또 다른 지진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단청들의 응력이 많이 이제까지 누적이 돼 있다 그러면 걔들을 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좀 더 큰 지진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지진에 대한 우려가 일상으로 파고든 가운데 체험과 대피 훈련을 할 수 있는 지진 체험장을 찾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그냥 당황해서 가만히 있다가 어떻게 이 얘기밖에 못했어요. 해보니까 이제 또 할 수 있으니까 그 전보다는 더 잘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진 체험장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서 또 열심히 집중하고 또 교육을 받고요. 교수 요원으로서 보면 눈에 비춰집니다. 경주 지진으로 우리의 열악한 지진 대비 수준은 민낯을 보였고 대구, 경북, 더 나아가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확인시켜줬습니다. 내년부터는 지진 재난문자 발송 업무가 국민안전처에서 기상청으로 바뀌고 40% 수준인 공공시설물 내진율을 높이기 위한 보강공사가 추진되는 등 지진 방제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3배 이상 투입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23일 오후 60대 남성이 사무실 밑으로 잠깐 내려오라는 전화를 한 뒤 1억 2천여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을 건넸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정부가 못 찾아가는 소외된 이웃을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는 메모도 건넸습니다. 대구시 중구청은 중구의회가 중구청이 올린 예산안을 의결함에 따라 서문시장 4지구 화재 피해 상인들을 위해 1차 생활안정생계비 4억 9천여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1차 생계비는 피해 상인 551가구에 지급할 4억 9천여만 원으로 중구청은 관련 서류를 준비하지 못해 1차 신청을 하지 못한 상인을 대상으로 추가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올 시즌 1부 리그 승격 목표를 이룬 대구FC가 더 큰 꿈을 향해 뛰고 있습니다. 남해에 일찌감치 동계 캠프를 차리고 다음 시즌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대구FC 전지 훈련지를 서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승격의 순간, 이 기운을 이어가겠다는 대구FC의 의지는 대구 스타디움에 가득했습니다. 쉴 틈 없이 이어진 선수들의 남해 캠프에는 여전히 각계의 응원과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클래식에서 선수들이 DGB 대구냉이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를 누빌 것을 상상하니 벌써부터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올해의 힘찬 기운을 이어 내년에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열렬히 응원하겠습니다. 메인 스폰서인 대구은행과 후원 모임 엔젤클럽까지 방문한 남해 캠프. 새로운 선수들도 하나둘 합류하며 캠프에는 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주전 경쟁이 첫 번째 목표일 텐데 용병들도 많고 형들도 많고 좋은 후배들도 있어가지고 좋은 경쟁해가지고 경기 뛰는 게 첫 번째 목표예요. 어느 팀이나 뭐 주전 경쟁은 꼭 거쳐야 되는 단계고요. 동계훈련부터 차분하게 열심히 해가지고 감독님과 사장님께 좀 잘 보여가지고 꼭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돌입한 남해 캠프에 이어 대구FC는 다음 달 중국 쿤밍으로 이동해 본격적으로 1부 리그인 클래식 시즌 준비에 돌입합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부는 공기총으로 정신질환이 있는 교수인을 위협하고 노끈으로 지적장애인을 묶어 감금한 혐의로 희망원 생활교사 35살 김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교수인의 보관금 200여만 원을 몰래 뺏은 혐의로 생활교사를 불구속 기소하고 폭행 감금 혐의로 간부급 직원 1명도 구속했습니다. 한편 대구시립희망원 대책위원회는 오늘 대구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립희망원 비자금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검찰에 촉구했습니다.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밤 10시 반쯤 대구시 북구 연경동에서 56살 A경위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차량 접촉 사고를 내 상대 운전자가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A경위는 당시 운전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9%였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도청에서 경상북도 중소기업 대상 시상식을 열고 주식회사 신라공업의 종합 대상을, 주식회사 복주와 주식회사 전우정밀 등에는 경영혁신 대상과 기술개발 대상을 수여했습니다. 수상업체에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대 지원과 기술개발과 마케팅 지원 사업 등 도 시책사업 우선권이 주어지고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와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